안녕하세요. 부동산 원리 투자 김양수입니다. 오늘은요, 많은 분들의 투자 로망인 점포 겸용주택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실래요? 은퇴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상가주택이라고 이야기하죠. 즉, 점포 겸용주택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건축법상에서 이야기하는 다가구 주택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약간 그 성격만 달리하죠. 대개들 옥상층은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고 1층 상가나 지하 상가 그리고 2층 3층은 임대를 주고 매달 월세를 따박따박 받으면서 사는 것이 로망이지 않습니까?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좋은 의미의 배짱이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점포 겸용 주택 용지의 투자 노하우와 필수 체크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봅니다. 신도시 택지지구 등에 조성되는 점포 겸용 주택 용지는 그 경쟁률이 장난 아니었죠. 오래전에 판교 신도시가 조성될 때만 해도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세상 부동산 경기나 전체적인 일반 경제 경기가 하도 뒤숭숭하고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안정적인 노후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 늘어나면서 이제 투자하는 컨셉을 찾다 보니 그 중에서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나름 괜찮은 업종이 뭘까라고 생각을 한 끝에 이 점포 겸용주택이 많은 인기를 끌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광교 신도시나 영종도, 송도, 동탄, 삼송지구, 하남, 김포, 그리고 최근에 위례 신도시, 그리고 앞으로 조성될 그 제3기 신도시 등에도 어김없이 그런 점포 겸용주택이 큰 인기를 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과연 이런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분들은 대박일까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잘 분석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잘못하면 쪽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금액이 작은 금액도 아닌데 투자를 잘못하게 되면은요, 큰 돈이 잠기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상가주택 용지, 즉 점포 겸용주택 용지를 꼭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되어야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혹시 나에게만 홀로 좋은 자리에 택지를 한 필지 배정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먼저 오늘은 이런 점포 겸용 주택 용지를 나 홀로 배정받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해보죠. 새로운 신도시나 택지지구가 개발이 되려면 일단 대규모의 토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나 사업 시행자 등에 해당되는 공사, LH나 경기도면은 경기지방공사, 이렇게 해당 지자체에서 설립한 공사 등이 그 사업 주체가 되어 가지고 그 해당 주택의 토지를 수용이라는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하게 되죠. 그런데 해당 구역 안에서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주택을 소유한 채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혹은 그 구역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해당 구역에서 신도시나 택지지구를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 시행자는 이들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수용 보상금을 지급을 하지만 사업 시행자에 따라서 수용 보상을 받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권리를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토지를 일정 면적 이상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그런 분들이 수용을 당하게 될 때는요, 다소 어려운 용어가 될 수 있지만은 협의양도인 택지라고 하는 그 권리를 주게 되죠. 그리고 이런 권리를 받은 소유자는 훗날 사업 시행자가 해당 구역에서 조성하게 되는 다양한 주택 용지 중에서 일정한 면적에 해당하는 한 개의 필지를 단독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지요. 분양가격은 사업 시행자가 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소위 그 조성 원가에 해당하는 정도의 금액을 받고 독점적으로 그분에게 공급을 해주게 되죠. 이것은 대개 한 번에 분양권 전매를 허용해 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위치에 따른 프리미엄도 붙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해당 구역 내에서 그 다음으로는 해당 구역 내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었던 자에게 지급해 주는 택지가 있습니다. 이 택지를 우리는 이주자 택지라고 부르죠. 이것은 생활터전을 상실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주 대책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단독 택지들 중에서도 가장 위치가 좋은 곳에 있는 필지를 배정해 주지요. 그리고 분양가격도 조성 원가의 약 한 70% 정도에 해당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프리미엄이 고가로 형성되죠. 한 예로 가천 지식정보센터의 경우에는 그 프리미엄이 약 한 5억, 6억씩에 거래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남은 필지가 있을 경우에 이제 사업 시행자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이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청약을 하게 되고 그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바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입찰 경쟁을 하게 되는 바로 당사자가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다 공급하고 남은 필지를 일반에게 공급하는 것이니까 위치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새로이 조성하는 곳에 있는 필지이기 때문에 동선과 입지를 잘 분석하면 그 중에서도 모래 속의 진주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필지를 단독으로 공급받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토지보상에 관한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토지보상에 관한 투자는요, 일반 아파트 투자하고는 좀 달라서 다소 장기적인 측면의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어디가 어떤 목적으로 수용될 것인지에 관한 노하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수용보상에 관한 투자 노하우는 별도로 그 시간을 마련해서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해서 당첨이 되거나 나홀로 배정을 받아서 한 필지의 땅을 소유하게 되죠. 소유하게 된 이후의 단계에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포겸용 주택 용지를 사서 건물을 신축해서 나오는 수익률은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교 신도시 경우 일반 평균 수익률이 연 한 3%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동탄 1기 신도시도 역시 3, 4%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많아야 4% 초반대요. 이 정도라면 투자 가치는 정말 별로죠. 근데 안타깝게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투자 수익률을 계산조차 해보지도 않고 막연히 따라서 투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낮은 수익률일지라도요, 가치 투자, 즉 나중에 오르게 되는 그 가격 상승분에 대한 것을 기대를 하시고 투자를 한다면은요, 입지를 잘 판단을 해가지고 들어가야 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분양받을 당시에, 분양 신청할 당시에 사업 시행자가 제공해주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분양 가격과 그리고 예상 건축비, 그리고 완공 후에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익률 계산 정도는 최소한
예측 정도는 해보시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수익률이 낮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들어가신다면 그분은 참된 투자자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무작정 부딪히면서 해보는 방식의 투자는 그것이 성공하면 투기인 것이고 실패하면은 남 탓하는 결과와 아픈 가슴 아픈 기억만 남게 되지 않을까요? 무턱대고 분양받아서 상가주택을 지은 후에 인근의 기반시설도 아직 제대로 갖추어지지도 않은 채 그러다 보면은요 오랫동안 공실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투자를 하기에는요 소액으로 투자하는 마인드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한 물건인 것은 사실입니다. 설령 공실이 생기지 않더라도 초기에 임대료가 낮게 형성되어 가지고 대출 이자도 못 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철저한 투자 수익률을 먼저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계산하기가 어려우시면은요 인근의 중개업자나 그리고 시공사나 건축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들어가는 토지 비용과 건축비 기타 총 비용하고 총 예상 매출을 계산해 가지고 투자 수익률을 예측을 해야죠. 그래서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수익이 실현되기 전까지의 지출만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그 지출만 계속 나가는 기간 동안 내가 감수해야 되는 비용까지도 충분히 예측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투자 수익률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근의 생활 여건에 맞춘 설계를 할 마인드가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건축물의 디자인이나 실내 구조, 또 건축 자재 선택, 층고, 그리고 코어의 위치, 그리고 주차장의 위치라든지 옥상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운영하는 방법을 분명히 정해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에 따라서 투자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고 설계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소유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 임대 목적인지, 그리고 시세 차익이 목적인지, 거주를 할 것인지, 전부 임대를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정해놓고 판단을 해야만이 건축사라든지 자금 계획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어느 정도 중심을 잡고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이죠. 다음으로는 신도시 점포겸용주택용지 선택 시에 꼭 확인해야 할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에서 상가주택 부지를 고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축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서 반드시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사업 시행자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분양하는 택지의 설계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그 기준이 나의 투자 목적에 맞는지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사전에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그건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주의사항에 포함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축 설계와 관련된 상담을 할 때 필히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고 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준비해야 될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가구수의 제한입니다. 다가구 주택을 짓는데 내가 몇 세대를 지을까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정하면 되는데, 그런데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있는 점포겸용주택은요 가구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구수 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짓고 싶은 가구수만큼 마음대로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면적을 작게 해서 가구수를 늘리거나 이런 편법을 쓸 수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신도시 택지지구 내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가구수는 임대수익률을 결정하는 매우 큰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요, 건물의 용도입니다. 상가를 넣을 수 있는 단독 택지다라고 이야기만 듣고 무턱대고 넣기는 넣었는데, 넣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은 못 넣을 수 있다면은 못 넣는다면은 그거 참 다행 중 불행이네요.
그리고 넣을 수 있다면은 임대할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노래방이 안 되는 줄도 모르고 노래방을 하면 임대 잘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수익률 계산하면은 엉터리 수익률 계산이죠. 그래서 건물의 용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건물의 층수와 일조권입니다. 층수와 일조권? 뭐 그런 것도 제한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도시 택지지구는요. 그 지구별로 점포 겸용주택의 최고 층수가 모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3층이고 어느 지역은 4층까지 뭐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거든요. 5층까지는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와 함께 발생하는 것이 일조권입니다. 근데 이 일조권은 조금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일조권입니다. 우리는 흔히 건축법에서는 일조권을 북쪽에 있는 건축물의 일조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권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도시의 경우에는 좀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필지별 구획 단위의 계획을 짜거든요. 그래서 전 세대를 남향으로 일조권 제한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제한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주거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하는 훌륭한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법상으로는 정북 방향으로 일조권을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상의 모든 주택의 마당이나 공개공지 뭐 이런 것들이요 북쪽에 있게 됩니다. 마당이나 공개공지가 북쪽에 있으면은요 응달지잖아요. 그런 단점이 있는 건축법의 일조권 사선 제한을 신도시에서는요 전체 구획 단위로 일조권을 정남향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설계를 하다 보면은 마당과 공개공지 같은 것이 남쪽으로 앉게 되는 거죠. 오랫동안 이야기를 들었더니 제가 지금 여기 왼쪽 어깨가 살짝 아픕니다. 제 사진 왼쪽 아래에 있는 거 하나 구독 버튼 보이시죠? 그것을 클릭해 주시면은요 제가 지금 아픈 통증이 나아질 것 같거든요. 요 자리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사소한 내용들이 사실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는 위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항은 꼭 기억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재테크에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동산 원리 투자를 항상 생각하는 김양수였습니다. 오늘이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